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에서는 2장이죠. 자, 민간경비의 조직 원리에 관한 걸 정리할 겁니다. 자, 민간경비에 관련된 조직 원리상에서는 자, 업무 유행에 관한 문제, 특히 우리 자체경비냐 계약경비냐 이 장단점을 물어보는 문제, 또는 인력경비냐 기계경비냐 이 차이점에 관한 것들 잘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자, 민간경비 업무의 유행에 관한 것이 나와 있죠. 자, 유형 자체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여기가 자체경비가 있죠. 자체경비에 관련된 테마하고 계약경비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을 정리할 거예요. 일단 우리 간단한 개념으로 먼저 보게 되면 자체경비는 회사 내에서 자, 우리 경비 부서를 둬가지고 스스로 경비활동을 해가는 게 자체경비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계약경비라는 것은 자, 외부 경비업체죠. 자, 외부 경비업체하고 계약을 통해 가지고 경비를 운영하는 그 시스템을 계약경비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 장단점을 보여야 될 건데요. 자, 그 전에 자체경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체경비는 개념하고 형태가 나와 있죠. 자, 개념 부분입니다. 자, 일반적 개인, 기관, 기업체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또는 사람, 물품, 정보 등이죠. 자, 그 대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 자체적입니다.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정하라고 했죠. 그래서 회사 자체 내에 경비 부서가 설치가 된다고 봐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경비 담당 직원을 선발하여 인사 관리 등 하는 것을 자체 경비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형태입니다. 자, 그 형태 자체는 자, 중개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장 또는 그 사업장 특정 소유자 경영자가 나오죠. 그래서 특정 시설에 소유자나 경영자 또는 그 기관장 등입니다. 자, 스스로 소요 경비를 부담할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경찰 배치를 신청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 경우가 여러분들 우리 청원경찰 제도이지요. 자, 그래서 자,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경비를 담당 위해서 배치하는 경찰인 청원경찰 제도 있죠. 자치경비의 하나의 형태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시설 소유자 경영자가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는 거죠. 청원경찰 경비를 부담해가지고 운영하는 형태도 하나의 자체경비 형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우리 은행권에 가면 청원경찰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우리 금융기관 장들 이런 사람들이 경비 부담해서 운영하는 제도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조직 원리입니다. 자, 자체경비부서의 조직 원리 해가지고 조직 형태가 나와 있죠. 자, 조직 형태나 권한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자, 독립적 경비부서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독립적인 경비부서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고, 자, 비독립적 경비부서 설치할 수 있다고 했죠. 그 형태 자체는 두 가지가 논의될 수도 있다. 자, 독립적 경비 설치는 자, 말 그대로 전문성을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을 고려해가지고 타 부서에 예속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경비부서를 설치하는 말 그대로 우리 경비과를 별도로 설치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형태로 운영해가는 것이 독립적 경비부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일반적 경비 관련 지식을 가지고 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다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비독립적이지요. 자, 비독립적이라는 것은 자, 규모 전문성 인식 부족으로 경비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지 않냐고 자, 기업체 일반 관리 부서 내 예속시켜 설치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경비부서가 따로 독립되어 있지 않냐고 자, 우리 기업체 일반 관리 부서 내에서 예속시켜 설치한 형태를 비독립적 경비부서 설치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 비독립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별도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경우 경비원들은 책임 권한을 가지고 전문적인 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하나 비교점에서 봐두시면 됩니다. 자, 경비 책임자의 권한 내용이죠. 자, 권한 규정 또는 권한 정도를 볼 건데요. 자, 일반적으로 그 권한 자체는 경비부서가 효과적으로 임무 수행할 수 또는 여러 가지 내부 활동에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나 나와 있죠. 자, 그리고 회사에 대한 위험 요소라든가 경비 집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규정을 대줘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임자에게 부여된 권한들이 법의 규정 등에 의해 또는 회사 규칙 등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효과적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또는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둬야 한다. 그런 의미가 권한 규정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 권한의 정도이지요. 자, 경비 책임자는 법으로 규정된 제한적 활동범위 조직 내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경비원을 명령, 지시하는 권한 행사한다고 나와 있죠. 경비 책임자에게 일정한 우리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런 권한 행사를 간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아울러서 효과적인 손익 산출 나오죠. 자체 경비는 회사 내에서 우리 경비 부서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일반적 경비 효과가 극대화가 돼야지 일반적 기업 논리에 맞잖아요. 자, 그 논리입니다. 효과적인 손익 산출이지요. 자,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경비 프로그램을 경비에 도입해 가지고 회사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또 경비부서 기능 및 조직 효율적 관리해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란 이야기입니다. 자, 다른 부서하고는 당연히 유기적 협조 관계가 가능해야 되겠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경비부서의 관리자 역할입니다. 자, 우리 경비부서 관리자는 4가지 기본 요소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역할 부분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경영상의 역할이 있고, 자, 두 번째는 관리상의 역할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예방상의 역할, 자, 네 번째는 조사상의 역할. 그래서 4가지 역할이 있다. 자, 이 역할의 의미는 여러분들 경비부서 관리자는 경영상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기획, 조직, 기타 여러 가지 그 형태들이 회사 조직 내에 있는 다른 경영자들하고 일치되는 역할이 해야 되겠죠. 자, 말 그대로 우리 경영 방침하고 전혀 다른 그런 방향의 경비부서가 운영돼서는 아니 되겠죠. 경영상 역할이 있어야 되고 또 관리상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 재정상 감독이라든가 또 정책 관련 사무 또는 경비 문제 권한하는 정책 설정, 또 훈련과 경비 교육, 기타 다른 부서하고 상호 의사소통 등 그런 관리적인 측면도 담당해야 될 거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예방상의 역할입니다. 자, 보시면 경비에 대한 감독 순찰해야 되겠죠. 또는 화재, 경비원의 안전, 또 교통 통제, 또 출입 금지적을 감시하다든가 상태 점검 등 이런 기능도 우리 경비부서 관리자 역할 중에 하나다. 또 조사상의 역할이죠. 자, 회사 규칙 위반이라든가 모든 손실 조사, 회계 감사 등등. 또 일반적인 우리 경찰 소방하고 유관기관하고 연계 능력 등등. 자, 그러면 우리 경비부서 관리자 역할은 크게 4개 역할이 기본적인 역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관리자 역할은 일반적 경영상 역할도 있고 관리상, 또 예방상, 그리고 조사상 역할할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체 경비 부분에서는 여러분 이 장단점에 관한 문제 가장 중요한 테마이기도 합니다. 일단 자체 경비의 장단점입니다. 가장 큰 중요한 장점은 충성심이 강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용주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 우리 계약경비 같으면 충성심이 좀 약하다 하거든요. 근데 자체 경비는 강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이직률이 낮다고 나와 있죠. 자, 일반적으로 회사 자체에 고용된 직원이기 때문에 이직률이 낮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죠. 자, 그리고 승진 진급도 할 것이고 또 보수도 비교적 높기 때문에 직업이 안정돼 있다. 직업적 안정성이죠. 그래서 이직률이 낮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체 경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충성심이 강하다, 이직률이 낮다 이 2개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우리 21년 시험에서는 자체 경비가 이직률이 높다, 계약 경비보다 높다 해서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체 경비는 이직률이 낮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계약 경비가 훨씬 더 이직률이 높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또 한 가지 자체 경비는 감독과 통제가 용이하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감독 통제 교육 등이 용이하다. 다시 말해서 회사 내 직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독 통제가 용이할 것이다. 또 긍정적인 회사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고 나와있죠. 긍정적인 회사 이미지 제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경비팀이 있어가지고 회사 경비 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회사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대신 자체 경비의 단점이 나옵니다.
자, 단점은 대표적인 것이 비용적인 문제죠. 그래서 자체 경비의 가장 큰 단점은 비용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행정적, 관리적 부담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하나의 단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 회사 직원이다 보니까 높은 친밀도, 또 경직성, 또 노동조합에 결성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으로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나올 수 있다. 자, 대신 가장 우리가 줄여서 생각하면 자체 경비가 나오게 되면 일단 자체 경비는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 충성심이 높다. 자, 또 이직률은 낮다. 항상 기억해 놓으세요. 이직률은 낮다라고 받으시고요. 대신 자체 경비는 비용 부담이 크다. 비용 부담이 좀 크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비해서 우리 계약 경비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 경비는 충성심은 좀 낮다. 대신 이직률은 높을 것이다. 비용 부담은 자체 경비보다는 더 늘 거다. 이 정도. 그래서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충성심, 이직률, 비용 부담 문제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계약 경비가 나오죠. 자, 계약 경비 개념과 성장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계약 경비는 외부 민간 경비업체죠. 자, 외부 민간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일정 장소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경비 일체를 수행하게 만드는 경비 서비스를 계약 경비 서비스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아울러서 성장이라고 나와 있죠. 당연히 자, 외부 경비업체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잖아요. 회사 자체에 있는 부서하고 좀 다르게 전문성을 띠는 기관이다 보니까 자, 우리 전문화 또는 인건비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우리 관련 경비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계약 경비 서비스가 자체 경비 서비스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 경비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좀 높다는 것, 또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좀 적게 든다는 것,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 측면에서는 차라리 외부 경비업체에게 맡겨버린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계약 경비 서비스가 자체 경비 서비스보다는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자, 그래서 현행 경비업법도 계약 경비를 전제해 가지고 전부 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약 경비 서비스의 유형이 나오죠. 자, 유형 자체는 시설 경비도 있고요. 시설 경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정 시설에 관한 기본적인 경비 업무를 맡기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의 보호라든가 또 법 집행 기간, 기타 예방 감지 등등. 자, 그래서 일반적인 시설 경비 등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순찰 등 경비 업무를 말하는 시설 경비다. 자, 순찰 순에 나오죠. 여기는 도보나 순찰 차량으로 근무지역 내 시설물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순찰 순의 경비 형태도 있다. 자, 사설 탐정이 나오네요. 이 사설 탐정은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설 탐정은 미국에서 성행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 아직 미개척보다 남아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설 탐정도 계약경비 서비스의 한 유형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호송경비 나오죠. 자, 호송입니다. 말 그대로 현금이나 어떤 우리 기금속 이런 것들을 호송할 때, 운반할 때 운송에 관련된 경비를 담당하는 게 호송경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계약경비 서비스 한 가지가 기계경비가 나오잖아요. 자, 기계경비입니다. 흔히들 여러분들 세콤이든 기타 등등 그런 형태를 기계경비로 받으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자, 경비 대상 시설 설치한 기기 등이 있죠. 근데 감지 송신, 자, 거기서 또 신호가 잡히면 신호를 보내죠. 자, 그러면 그 경비 대상 시설 외 장소입니다. 자, 경비 대상 시설 외 장소에서 그걸 수신하겠죠. 수신해 가지고 일종의 이제 도난 내지는 화재 같은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기계경비다. 이렇게 봐두세요. 뭐 기계경비는 시설 설치는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하죠. 그래서 송신, 어떤 화재라든지 기타 도난이 발생하면 거기서 신호를 보내죠. 자, 그러면 그걸 수신하는, 그걸 받는 것은 경비 대상 시설 외 장소죠. 외 장소에 설치된 그런 시설에서 수신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기계경비다.
자, 기타 경비 서비스 유형은 뭐 일시적이든 경호 경비든 단기적 어떤 사건 조사라든지 또는 다연태 경보 조사 또는 우리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기타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손실 부분을 시큐리티와 관련해 가지고 조언해주는 여러 가지 경비 서비스 유형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계약 경비의 장단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점이지요. 자, 아까 말씀드린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다. 그죠? 그래서 일단 비용 부담이 자체 경비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경비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용이하다. 이런 이야기죠.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자체 경비 같으면 자, 자체 경비 회사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원을 선발하거나 내지는 감축, 말 그대로 해고등을 시키거나 이 절차가 좀 더 아무래도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라는 것은 어차피 그 경비업체에게 맡기면 되기 때문에 그 경비업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경비원을 추가도 시켜주고 자기들끼리 교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용이하다. 자, 그리고 자, 전문성 나오죠? 전문성이나 높은 질적 수준입니다. 이 점은 자체 경비하고는 다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성 가진 경비 인력을 쉽게 공급할 수 있다든가. 자, 또 한 가지. 자, 객관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자, 자체 경비 같으면 자체 경비는 회사 직원이다 보니까 보통 높은 친밀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친밀도라는 것은 서로 간에 굉장히 같은 직원끼리 굉장히 친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 수행에도 좀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자, 우리 계약 경비는 외부의 손업체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경찰 등 법 집행기관하고 관계 문제 나오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경비업체 자체가 경찰과 일정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다. 이건 전부 다 장점으로 나옵니다. 계약 약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면에 단점이 있죠. 자, 단점 문제는 자체 경비의 장점이 계약 경비는 단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직률이 높다는 거, 또 충성심이 낮다는 거. 자, 우리 자체 경비는 아까 봤던 것처럼 자체 경비는 충성심이 높다겠죠? 충성심이 높다. 또 이직률이 좀 낮다. 이게 기본적으로 자체 경비의 특징이에요. 근데 반면에 계약 경비는 이직률이 높다. 또 충성심이 좀 낮다. 하나의 단점으로 소개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분보장 불안정이라든가 또 저임금, 또 직업적 안정성이 자체 경비보다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또 일반적으로 우리 소속된 경비회사도 있고 또 근무하고 있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충성심과 소속감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것이 단점으로 나옵니다. 자, 또 하나 단점은 부적절한 선발 기준하고 인사교체가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전문적 경비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비 업무하고 무관한 그런 경비원 선발에 파견해버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 뭐 수만 맞추기 위해서 이런 단점으로 소개되기도 하더라. 자체 경비와 계약 경비의 장단점 문제 그렇게 하나 비교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전은 인력 경비하고 기계 경비입니다. 자, 인력 경비 개념하고 향후 전망이 나오죠. 자, 인력 경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사람들에 의한 경비 업무를 보는 것은 인력 경비고 전통적인 인력 경비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의 기업, 인적, 물적 안전 확보하기 위한 노동 집약적 경비 활동. 자, 이것을 우리 인력 경비다. 사람이 직접 노동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경비 활동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추세 자체가 기계 경비가 많이 성장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인력 경비도 결과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소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 기계 경비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결국 우리 사람에 의해서 인간 전문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아울러서 그게 조작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력 경비의 사회적 요구는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두세요. 그래서 인력 경비가 앞으로 감축될 거다 이렇게 질문하면 틀려요. 크게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인력 경비에 의해 가지고
제공되는 경비 서비스죠. 자, 크게 대표로 네 가지 형태입니다. 자, 가장 기본 전통의 상주 경비죠. 자, 상주 경비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우리 경비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비 활동하는 것을 상주 경비. 자, 순찰 경비가 나오죠. 자, 순찰 경비는 일정 구역을 정기적 순찰 등을 통해 하는 경비 형태를 의미하는 거다. 자, 인력 경비도 있고요. 또 요인 경호 활동이죠. 자, 요인 경호 활동도 여전히 인력 경비가 필요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일명 우리 보디가드라고 하는 요인 경호 형태도 인력 경비한 형태고요. 또 혼잡 경비가 나오죠. 혼잡 경비라는 여러분들, 자, 대규모 군정들이 모여 있는 거.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뭐 BTS가 콘서트를 연다. 그러면 많이들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혼란 상태, 즉 혼잡 상태에서는 사고 발생 위험이 크잖아요. 자, 그래서 그 경비하는 형태가 혼잡 경비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력 경비에 제공되는 경비 서비스 형태는 그게 네 가지 형태가 있죠. 자, 상주, 순찰, 요인, 혼잡 경비입니다. 자, 우리 17년 또 18년 시험에서 물어봤던 것이 인력 경비에 제공되는 경비 서비스가 아닌 것에서 나오면 기계 경비가 나오면 틀렸죠. 자, 기계 경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력 경비가 아니잖아요. 인력 경비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상주, 순찰, 요인, 혼잡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인력 경비의 장단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장점 문제는 일단 업무의 중복 수행이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업무, 즉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다. 자,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 경비 업무를 보면서도 일정 시설에 하자가 있으면 고칠 수도 있고 또 일정 보호해야 될 업무가 있으면 같이 보도해주는 그런 동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기계경비는 우리 시스템보다도 계속 촬영만 할 뿐이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 뭐 CCTV가 가도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인력 경비가 투입이 돼가지고 그것 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중복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신속한 상황 대처가 나오죠. 자, 우리 상주 경비 같으면 현장에 있거나 또 결과적으로 기계 경비를 하다도 인력 경비가 투입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아마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는 장점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 대신 단점의 문제는 인건비가 좀 과도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 기계경비하고 비교하게 되면 자, 기계경비는 초기에 설치 비용은 많이 들잖아요. 초기에 설치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 이후의 비용은 별로 안 들잖아요. 근데 우리 인력 경비는 계속적으로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인건비 비용이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고요. 또 인명 피해 우려가 있다. 아무래도 자, 위험 현장에 우리 경비원이 상주하다 보면 자, 경비원이 아무래도 다칠 우려도 있고 그러잖아요.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뭐 경비원이 사망할 수도 있고 등등. 그래서 인명 피해 우려가 있다. 또 위해바보 상황 연락 두절 가능성하고 경비활동 효율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 자, 다시 말하면 자, 경비 업무 수행 중에서 경비원이 부상을 입었거나 또 화재 진압 등이죠. 불가피한 상황에는 외부에게 신속하게 연락이 두절될 수도 있다. 또 특히 중요한 건 우리 인간 속성상 야간 시대죠. 야간 시대는 경비활동 효율성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속성상 밤에는 아무래도 볼 수 있는 시야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야간 시간에는 경비활동 효율성이 저하가 됩니다. 자, 우리 17년 시험에서 야간 효율성이 저하되는데 야간에 효율성이 증가된다. 그럼 틀렸겠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반면에 비교. 특히 기계경비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아무래도 좀 한계점이라고 하는 야간의 효율성이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기계경비는 특히 야간에 효율성이 좋다. 경비활동 효율성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간이라도 우리 기계경비는 CCTV도 뭐든 계속 비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계경비가 야간에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 근데 인력경비는 야간에는 아무래도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단점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장점에 관한 문제
또 단점에 관한 문제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 기계경비입니다. 자, 사람이 의존한 경비 방식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기계경비 시스템을 이용한 형태가 기계경비다. 자, 기계경비 종류 형태는 자, 순수 무인 기계경비 나오죠? 여기는 순수하게 말 그대로 우리 기계적 장치로만 구성돼서 사람의 손이 필요 없는 그런 것을 말할 것이고, 혼합 기계경비는 사람 즉 인력하고 기계가 같이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혼합입니다. 자, 순수 무인기계 경비는 자, 보시면 각종 감지장치 또 CCTV 등 순수한 기계적 장치로만 구성돼서 경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혼합 기계경비는 경비원이 상주하면서 만약 감시장치 이상이 발견되거나 그럴 때 대처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인력하고 기계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혼합 기계경비 시스템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거예요. 자, 기계경비 시스템의 구성과 기능입니다. 자, 기계경비 시스템의 구성에서 3대 구성 요소 나오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기계경비 시스템의 구성, 다시 말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첫 번째가 감지 경고입니다. 불법침입 감지하고 경고하겠죠. 자, 두 번째는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 자, 세 번째는 대응이죠. 이 세 단계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계경비 시스템은 먼저 감지하고 경고. 자, 두 번째는 그 정보 전달. 자, 세 번째는 대응. 이 과정을 거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계경비 시스템이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중앙관제센터가 있겠죠. 자, 기계경비원이나 관제기능 또는 출동경비원이 25분 이내죠. 긴급 출동해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25분 이내 숫자를 기억해 놓으세요. 25분 이내 긴급 출동해가지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놔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기계경비 기능이 나오죠. 여러 가지 산업시설 등 이런 것들, 또 일반 상가 등 주택, 아파트, 의뢰, 또 일반적인 시스템이죠. 자, 범죄 예방이나 대응, 또 화재 감지, 가스 누출, 또는 구급 통보, 또 홈 시큐리티죠. 우리 가정에서 보안 기능을 담당하는 것.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 홈 시큐리티 기능이 강화되면 가정 내에서 모든 시스템이 기계로 돼 있어가지고 외부 침입이 들어오거나 가스가 누출되거나 기타 등등의 전부 다 우리가 밖에 있어도 그걸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능. 그래서 스스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계경비 시스템을 홈 시큐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설비 이상 통보, 기타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자, 기계경비의 장단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장점 문제 나오죠. 일반적 기계경비는 운영 비용이 절감된다. 또 경비 효율은 증가된다. 자, 아까 우리 인력 경비에 관한 문제는 인력 경비는 인건비가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야간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인력 경비 특징입니다. 자, 반면에 기계 경비는 아무래도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단지 초기의 비용은 가다지만 계속 오래 보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인력 경비보다는 비용의 절감 효과가 나온다. 이런 거. 또 야간에는 기계경비가 굉장히 효율성이 강조되겠죠. 이런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기계경비 장점은 운영 비용을 절감하거나 또 야간에 효율이 증가될 수 있다 보시고, 또 한 가지 효과적인 감시하고 정확성이죠. 또 하나 장점입니다. 우리 CCTV를 보게 되면 일정 자세를 감시하고 또 그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범죄 수사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 또 이런 장점이 있을 것이다. 또 강력범죄 예방 효과 나오죠. 자, 이 말은 동일 조건으로 24시간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잠재적 범죄자에게 경고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화재 예방 시스템하고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화재 예방 시스템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반면에 기계경비의 단점입니다. 자, 단점은 아무래도 초기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죠. 자, 그게 큰 장점, 단점이기도 합니다. 단점이. 그래서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멀리 보게 되면 결국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초기 비용이 크다는 것. 또 범죄자들에 의한
역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자, 범죄자도 역이용해가지고 기념지를 차단시켜버린다. 그건 이야기 여러분들 영화 보게 되면, 첩보 영화 보게 되면 CCTV 방향을 돌려놓거나 또는 CCTV 기계 장애를 일으켜가지고 CCTV 촬영되는 것을 우리가 바꿔버린 거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러면 역용해가지고 마음껏 우리 범죄 활동을 해도 그걸 잘 찾아낼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기계다 보니까 오경보 위험성이 있겠죠? 경보가 잘못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또 유지 보수가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유지 보수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그럴 때는 더 복잡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또 업무 수행의 제한성이 나오죠. 이 말은 인력 경비는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기경비는 입력된 업무 자체만 수행한다는 이야기죠. 다른 업무 수행을 못한다는 제한적 성질을 갖고 있다. 전부 단점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아울러서 기타죠. 일반적으로 오경보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출동은 경찰력 운영 효율성에 장애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오경보로 인한 피해들도 있을 거다. 뭐 단점 문제는 초기 비용 부담이 너무 많다. 또 범죄적에 역용될 수 있다. 오경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유지 보수가 좀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다. 또 기경비는 주어진 업무만 하기 때문에 인력 경비처럼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중복 수행할 수는 없다. 자, 그게 하나 단점으로 소개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우리 자체 경비나 기약 경비 장단점 문제, 또 인력 경비나 기계 경비의 장단점 문제 여전히 잘 출제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리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